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한전선 봅니다. 일단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고 지금 5월 21일 날을 기점으로 한 달 이상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20거래일이 넘어가죠. 20거래일 동안 이런 조금 약한 움직임을 보이면 주가의 20일 동안의 평균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22평의 기울기는 꺾이기 마련이지만 이 구간에서 아직까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한전선이 움직이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아시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왔고 이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압기 수요를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뭐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급기야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대한전선이나 이런 그 전선주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요겁니다. 장기간 지속되진 않는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전력 설비나 이쪽은요, 한번 이렇게 그 설비 투자를 해놓으면 정말 막 30년, 40년, 50년씩 갑니다. 그러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그렇죠. 용량을 대폭 늘려서 설비를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설비 사이클이 지나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 또 횡보의 기간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공사 자체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기간에 보고 끝낸다?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첫 번째 파동이 나왔고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위한 조건,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전력 설비 관련된, 공사 관련된 그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피어그룹의 움직임입니다. 그게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류의 종목군들입니다. 이쪽에서, 그쵸,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쪽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특히나 현대일렉트릭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대한전선의 시세는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보잖아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21년부터 24년 예상치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거의 한 매출 기준에서 2배. 그리고 이익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수요가 폭발하니까 생산을 늘리고, 그리고 그래도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마진율이 올해 어디까지 올라가죠? 1분기 마진율은 지금 16%까지 떴습니다. 근데 거의 뭐 마진이 없다시피 하다가, 왜? 찾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설비 자체를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6%, 11%, 올해 예상치 15%까지 1분기는 16%를 실제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 주가의 끝은요, 실적에 대한 꺾임 그런 게 아니라 수출 지표부터 발생을 할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지만 주가는 꺾여 내려올 거다. 근데 가장 빠른 게 주가라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사실상 이 종목을 하기에는, 그쵸, 현대일렉트릭을 하기에는 지금 약간 좀 불편합니다. 그쵸? 너무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현대일렉트릭을 하기에는 변동성 측면에서 약간 불편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현대일렉트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한전선을 보는 거지, 이쪽이 올랐고 비싸니까 싼 요걸 합시다, 요건 아니에요. 요렇게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한전선을 포함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어떻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뭐 대한전선 먼저 보시죠. 지금 보면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 이쪽에서 보면 제가 정확하게 25% 정도의 수익 구간을 4월과 5월 달에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 종목만 제가 가지고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재룡, 산업 보세요.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그리고 여기 매수,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 왜? 현대일렉트릭이 강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몇 프로 수익 났죠? 3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발생시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재룡 전기 같은 것도 오늘 제가 매매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4.7%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제가 반등하고 나서 또 매수를 했다는 거죠. 왜? 확인이 되니까. 제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군들은 싸게 살라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 그리고 또 쭉 올라가서 매수. 근데 사실상 이쪽 구간에서는 매매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제가 재룡 산업과 같은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온 결과 재룡 전기는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뭐 태성이나 YC 같은 종목들, 반도체 종목군들도 이렇게 변동을 보입니다. 뭐 태성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그쵸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며칠 안 걸렸죠.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이어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대한전선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만 매매를 한다.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대한전선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때는 장기 테마인지 단기 테마인지를 시세 측면에서 판단을 하자. 이 종목은 뭐 앞으로 실적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장기 테마예요. 이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장기 테마의 요건은 맨 앞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내가 뭐 산업의 판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 수출에 대한 부분, 그쵸, 미국으로 나가는 뭐 변압기 수요나 이런 부분이 꺾일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세력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꺾이기 전까지는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 즉 앞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중간중간 매매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저도 오늘 손절을 크게 했는데 손절을 하고 나니까 반등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매매가 있으면 계속해서 복귀를 하고 되돌려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가격대를 기준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 가격대를 보는 관점, 즉 대한전선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는 이유는 현대일렉트릭이 강해서고, 현대일렉트릭이 강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가고, 현대일렉트릭이 어디까지 강한다고요? 수출 실적이 꺾이는 상황이 수출 지표에서 나올 때까지 움직입니다. 그쵸? 그 부분은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 실시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이론적인 부분, 그쵸? 그 내용이 있겠죠. 그게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면 다 확인하고 매매를 하죠. 50%씩 수익 내는데 며칠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면 여기까지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여기 사도 여기 매도했지 이쪽에서 매도하지 않았죠.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충분한 수익이 났다고 판단을 하면 일단 매도하고 보는 거고요.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이 가격적인 부분이고, 이게 여기 말씀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대한전선의 변동성이 커지고 아직까지도 현대일렉트릭의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무엇보다 보셔야 되는 건 주식시장의 특성이다. 그 주식시장의 특성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데 있고요. 그 가격에 맞춰서 매매하는 근거 자체는요,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류를 해 나갈지를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